예, 안녕하십니까. 차오름의 백선우입니다. 이제 차츰 더위도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모든 병에 대해서 원인을 따져보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스트레스랄지 이런 우리가 잘못된 음식들을 먹으면서 오는 병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 대부분 보면 간이 대부분 다 망가져 있죠. 간이 망가져 있지 않고는 병이 오지 않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여러분들 간을 사람 간 아니지만 동물 간을 먹어보시면 알겠죠. 부드럽고 빨간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입니다. 또 그만큼 큰 만큼 기능도 무척 많이 있죠. 그 기능을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무척 힘들겠지만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의 대사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탄수화물 대사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가장 간단히 말하면 밥이죠, 밥. 우리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을 먹게 되면 간으로 가는 밥들은 대부분 위나 소장에서 분해가 돼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포도당 형태로 해서 간으로 가게 됩니다. 간에서 에너지도 쓰고 저장도 하고 또 필요한 데면 간 정맥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으로 포도당을 보내줘서 에너지화하게끔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된다는 것은 몸이 힘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은 이 혈당을 조절하는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이 우리가 굶고 그래서 혈당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시겠죠? 간에서 저장했던 당을 풉니다. 풀어서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물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도 하고 에너지도 쓰고 그래도 남아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 부분을 몸 안에다 저장을 시키는데 일반 저장당 형태로 저장하지 않고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형태로 너무 많이 저장을 해서 간이 누렇게 변한 것이 바로 지방간이죠. 우리가 지방간이 온다는 것은 탄수화물, 밥을 많이 먹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이 오는 겁니다. 지방간은 아시지만은 계속적으로 방치해둘 때는 간염, 간경화, 심한 경우는 간암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간의 그 해부학적인 그런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소홀히 해버렸는데요. 간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 몸 안에서 만들어진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게는 1.2에서 1.5kg 정도 되고 우측에 치우쳐 있습니다. 우측 갈비뼈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 선홍색을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장기입니다. 간은 다른 데하고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좀 있죠. 보통 일반적인 장기는 들어오는 동맥과 나가는 정맥으로 이루어지는데 간은 혈액 공급을 두 군데서 받습니다. 간 동맥에서 혈액 공급을 받고 또 하나는 간 문맥에서 혈액 공급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간암인 경우에 간 색전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은 특징적으로 70에서 80% 정도 망가졌더라도 한 20, 30%만 남아있더라도 다시 6개월 내에 다시 재생이 되는 걸로 재생력이 무척 잘 되는 장기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 기능 중에서 탄수화물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탄수화물 대사하고 관계되는 게 탄수화물, 밥,
관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간하고 당뇨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간경화로 해서 간의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간의 탄수화물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경화 환자들은 당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당뇨병 있는 환자도 간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다뤄야 할 부분이 단백질 대사인데요. 우리 사람은 단백질, 실질적으로 우리 고기죠. 고기 먹게 되면 비계를 제외한 그런 부분이 우리 몸 안에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이게 간 문명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에서는 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에너지도 쓰기는 하지만 주로 많은 부분은 다시 단백질로 합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하루에 50g 정도의 혈장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거에 거의 한 40% 정도가 알부민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알부민을 간에서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알부민이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단백질 대사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암모니아죠. 아시면 암모니아는 우리 몸 안에서 유독한 가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독한 요소로 바꿔주는 요소 회로가 간에가 있어서 결국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소변으로 배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간이 많이 망가지게 되면 이 알부민이 부족해서 결국은 복수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암모니아가 많이 내서 간성 혼수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 기능.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단백질을 많이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을 보충했을 때는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